네, 이렇게 미국 증시 개장 상황 만나보고 왔습니다. 현재 3대 지수 모두 파랗게 멍이 든 상태고요. 특히 엔비디아 1% 넘게 빠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와 함께 글로벌 증시를 기반한 내일장과 국내 증시 이야기까지 함께 하실 분 모셨습니다. 아테나 투자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그동안 급등했던 따른 약간의 조정이라고 할까요?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르면서 오늘 역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어떤 방향으로 궁금한데 내일에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오늘 이렇게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금리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는 걸 봐서는 내일 지금 오늘 종일 그 수급의 힘에서 밀렸던 우리 증시가 그렇게 크게 회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를 봤을 때 개인들은 크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이 양상이 바뀌어야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은데 이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이 크게 매도를 한 부분에서 과매도된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 이런 건 좀 가능하겠지만 분위기 전환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를 시중 금리를 보니까 지금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요거 이렇게 시장이 끝나게 되면 내일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좀 볼 수 있겠고 수급 반전은 더더욱 좀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분위기 전환은 당장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은요, 우리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에 퍼져 있는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시장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환율이 이제 굉장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환율은 달러 자체보다는 위안화랑 더 가까이 연동이 좀 돼 있고요. 또 원화는 또 그 엔화랑 같이 경쟁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화로 계산을 하게 됐을 때 수출 품목이 일본 엔화로 계산하게 됐을 때 일본의 공산품이랑 겹치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위안화가 또 우리 원화랑 굉장히 결탁된 좀 부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동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금리하고 미국의 어떤 달러의 강세가 다른 통화보다는 우리 원화에 굉장히 안 좋게 미치는 영향이 있죠. 일종의 프록시 통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달러에 대한 이유 때문에 우리 시장이 유독 금리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 글로벌 증시 지금 엔비디아 1% 넘게 내리고 있긴 하다만 엔비디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6월 10일이죠. 엔비디아의 액면 분할이 시작이 됩니다. 이 SK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더 저렴해지는 건데 네. 그럼 제 개인적인 걱정으로는요. 네네.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수급이 열로 쏠리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네. 너무 과한 걱정일까요? 네. 약간 과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상상은 네. 필요하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엔비디아로 가기 전에 삼성에 물린 분들이 액면 분할해서 네. 주당 가격이 낮아졌다고 해서 그 손절을 다 털고 이제 거기서 또 환전해서 오는 또 수익 어떻게 보면 이제 환차 손도 네. 감수하고 가서 사실 수 있겠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좀 보겠고요. 그리고 또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걸 다 접고 미국장으로 옮겨가시는 거 이것도 좀 다른 문제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좀 없고 좀 길게 조금 더 늘려보면 시계열을 늘려보면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 건 이렇게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고 수급이 이제 계속 붙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엔비디아처럼 액면 분할하게 되면 이 평단가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어제처럼 혼자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또 한 번 다시 연출이 될 텐데 이런 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종목들은 이제 삼전 같은 대표 어떻게 보면 종합반도체 회사들은 못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심리적 좌절에서 그때 옮겨가는 가능성은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액면 분할 한다고 해서 주당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있는 주주들이 다 옮겨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단지 거기서 오는 좌절감, 거기서 계속 차이가 난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국장을 좀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상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주당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뭐 직접적인 리스크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환율적인 리스크도 있고요. 네. 또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전일 중국에서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52%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부품주 흐름 참 좋았는데요. 애플 관련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네, 그동안 이제 애플 관련주가 이제 좀 눌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그렇죠. 있겠고요. 네. 또 그리고 애플 자체가 뭐 그 영상을 좀 보셨으면 아실 텐데 팀 쿡이 상해 가서 인터뷰하는 거 보시면 네. 사실 뭐 무릎만 안 꿇었지 빈 거나 다름없죠. 뭐 상해 사람들을 사랑하고 상해처럼 착한 사람들이 사는 곳 없고 상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고 난 중국을 몹시 사랑하고 상해 사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난 상해 사람을 원래부터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연애 편지 같네요. 예, 그런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얼마나 애플이 이제 중국에 목을 메고 있으며 다급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중국이 묻은 그런 아이템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볼 수 있는데 중국에서 일단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그럼 부품주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냐? 그럼 좀 다른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중국의 애국 소비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마찰들이 사라지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연말에 있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은 다시 심화될 가능성이 있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일시적인 어떤 매출 반등이나 영업이익 개선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는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부품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여기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 그러면 좀 더 단기적으로 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맞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부품주가 좀 눌려 있었기에 반등이 나온 것이지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요, 이제 어떤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종목 장세가 아닌 주도 섹터가 있는 지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공매도가 재개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공매도 재개돼야 되죠. 정상적인 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또 이것도 공매도를 하는 게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 요소뿐만 아니고 반대로 또 공매도를 해체하기 위해서 또 현물 또 매수하는 그런 효과가 또 있는 겁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한테는 이제 불리하게 돼 있는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고 또 규정을 자꾸 어겨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뭐 그걸 금지한 건데 사실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냐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올 초에 한 달 가까이 순매수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한테 이루어졌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없어도 이루어졌었고요. 또 하나는 정책 이슈가 또 따라갔었는데 그때 뭐 있었던 게 우리 밸류업 우리가 대단히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뭐 이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공매도와 무관하게 수급이 변경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데 우리 증시 전반적 섹터의 어떤 순환적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려면 기본적으로는 중국향 매출과 순이익이 개선되는 기업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런 마찰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기는 중국과 미국의 마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본다면 기업이 중국 외에 다른 시장을 어떻게 개척하느냐 이것도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외에 다른 나라로. 네, 그렇다면요, 미국장과 연결해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또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 장과 뭐 우리 장이 그렇게 크게 차별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어제도 마찬가지로 미국 장이 나타났던 건 뭐 그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는 이제 에너지주에서 에너지 섹터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오늘 네. 뭐 에너지 섹터 미국은 좀 빠질 거라고 봅니다. 뭐 쉐브론이 뭐 인수합병하는 얘기도 나왔고 코노코필립스가 제가 어저께 매수를 좀 많이 했는데 오늘 마라톤이라는 기업을 이제 인수하면서 뭐 급락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일단 뭐 이렇게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이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에너지 섹터의 업종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뭐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섹터의 대결이 AI냐
나머지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그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반도체 전력이냐 아니면 나머지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이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는데요. 네. 전에 한때는 대장이었던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섹터들을 눈여겨보는 게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좋은 어떤 현명한 투자자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눌려 있을 때 사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까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도 말했다시피 항상 투자자의 마음이라는 게 저렴할 때 사는 것보다 네. 좀 남들 살 비싼 때. 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예, 생겨가지고 그쵸.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정유주 네. 오늘 에너지 섹터를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네. 리세션이나 어떤 경기 침체의 동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들도 다 좋았고 고용 시장도 좋았고 다른 지표들, 소비 지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탑픽은요? 예, 탑픽은 여기서 이제 국내 주식으로 좀 돌아오게 되면 정유 주식 중에 그동안 눌려 있고 소외됐던 뭐 SOE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오일. 네. S-오일. 네, SOE를 말씀드리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이제 정유주가 약간 시장에서 소외된 분위기였는데 뭐 관계자와 함께 오늘 뭐 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그쪽이 이제 그동안 소외되고 뭐 실적이 약간 부진했던 것처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연초에 우리 상반기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굉장히 급등했던 요인 때문에 그 정제 마진이 굉장히 나빴었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발생했던 그 중동발 그 리스크였죠? 전쟁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급등했던 그 원유 가격 이걸 예상하지 못해서 그 정제 마진이 상당히 감소했었는데 지금 이제 안정적인 환율 변동 그리고 또 내려온 그 유가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완만한 이익 개선이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긴 모멘텀으로 1분기에서 2분기 이상 좀 두고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눌려있는 에너지 섹터에서 S-오일 짚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나 투자자문의 이민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